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를 묶는 기존의 신남방 정책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협력까지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죠. 문 대통령은 내일 한 메콩 정상회의, 모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 다음 날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 정상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4억 명에 해당하는 RCEP 정상회의 서명식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5일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 날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데 34억 명을 아우르는 메가 FTA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불참 선언을 한 만큼 올해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다자 무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이 주도한 협정인데 바이든의 당선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복귀를 시사한 만큼 우리 정부에도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TPP가 그때도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것을 복원할 때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시작 자체가 아세안 국가 위주인 만큼 중국 주도 협정이 아니라며 CPTPP 가입에 대해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RCEP 협정으로 무역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미국의 TPP 복귀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